재배치든 뭐든 떠나준다면 고맙다고 하자 주둔은 불변이라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위비는 13% 인상하고 3년 정도 연장할 듯 합니다만 다음 협상 때는 월세를 받거나 내보내거나 그런 협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미 관계처럼 안보, 방위 이런 거와 연관되어 약소국이 한 말은 강대국이 들었을 때 영양가 없으면 무시되지만 이익이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거나 내주거나 양보하거나를 약속할 때 빈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약소국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다음부터는 내가 밥 살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하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고맙고 미안한 복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강대국이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밥을 사는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후엔 무조건 사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미사일 협정만 해도 미국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노재현 씨가 지레 겁먹고 이만큼만 개발하겠다고 편지 쓴 것이 지금까지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014년에 박근혜가 전작권 반환을 연기할 때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 약속하는 바람에 지금 문재인 정권 기간에 받느냐 못 받느냐를 두고 정부도 국민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육군 전력 4위, 경제력 9위인 나라가 약소국 처지라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만 상대가 미국이어서 약소국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너무나 낮춰보고 나는 약해서 누가 지켜줘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해왔고 부끄러운 안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과 행동을 보이고 당연한 듯 떠들면서 한국은 약하다를 주장하니 한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이 대한민국을 약소국으로 부르고 그렇게 대접하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방위비에 대해 영상을 올리면 우리가 오히려 경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도 상당히 합리적인데 모두 미국 주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여교의 주둔에 영내를 지킨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주둔한 나라의 군사력과 연합하여 미국의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둔한 미군으로 인해 조금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부수적으로 그 나라는 국방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과 지휘권을 1950년부터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작전권과 지휘권이 미군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닌 작전 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제7기갑사단, 수도 인근의 2개 사단 등이 그렇습니다. 전작권과 지휘권이 미군에 있는 현실에서 단시일에 전작권과 지휘권이 국군으로 넘어오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리 국군은 나름 방법을 고안한 것이 전작권과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부대로 중요 전력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제7기갑사단으로 중요 전투 역량을 집결시킨다든지 특수부대를 확장해 편성한다든지 국군의 작전 역량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사일 부대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부대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운용 능력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사거리나 중량 제한 때문에 탄도 미사일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지만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독보적입니다. 사거리 1500km 이상 능력을 지닌 나라가 세계에서 4나라밖에 없고 그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최소 2000기 이상이 실전 배치 중입니다. 사거리 1500km는 일본의 도쿄는 물론 중국의 수도 북경을 포함 주요 도시가 모두 사정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작년엔 탄도미사일 중량 해제와 고체 연료 사용이 풀리자마자 탄두 중량을 2톤으로 하는 사거리 800km 발사 시험을 거뜬히 성공시켰습니다. 일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50kg 이하인 걸 고려하면 무시무시한 미사일이며 중량을 줄일수록 사거리는 늘어납니다. 일반 탄두 중량인 250kg으로 낮춘다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고도 60km 이내의 방공망도 이미 구축하거나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투기나 함선에 배치된 미사일도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춰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이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사 동맹체 운영에 대해 논의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반환 협의를 요청했고 현재 반환 일정이 진행 중이나 코로나란 변수와 2014년 박근혜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약속해버린 황당한 3단계 검증이란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환을 요구한 이때부터 국군과 미군의 미사일을 통합하자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이 요구는 더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첩보나 통신위성, 레이더, 미사일 사거리나 중량, 미사일 연료, 핵 관련 분야 등은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거나 노골적으로 협력을 미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동맹이니 혈맹이니 떠들지만 지은 죄도 없이 사실상 군사제재를 당하고 있고 더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전작권을 반환받을 역량이 한국은 부족하다며 미국이 지적하는 부분이 모두 제약을 받았고 받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를 기준으로 한국군을 평가한다는 현실성 없는 조건을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만 해도 한국 전체 예산보다 많은 미국이란 나라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미군도 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액에서 상위 11위까지 나라들 국방비를 다 합해도 미국보다 적습니다. 사실 군사주권인 전작권을 반환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주권은 누구에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뒤로 밀릴 것 같던 북한 비핵화에 한미는 현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방위비 타결은 곧 발표할 듯하고 어떡하든 문재인 정부 이후로 전작권 반환 시기를 연기하여 반환 무력화를 희망하는 미국에 맞서 한국은 임기 내 반환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입된 모임이나 강하고 잘 나가는 국가가 모인 기구엔 목소리 작은 나라나 자국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서로 인정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함께하자고 들어오라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세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한국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